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은 회사마다 급여를 한 날짜에 다 줄 수도 있지만 요건에 따라서 다르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ERP는 여러 번의 급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급일자 등록이라는 걸 별도로 해서 지금 한 달에 다수가 나가도 우리 문제 없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부분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왜 설정해야 되는지 부분도 볼 거라서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부터 잠깐 볼게요. 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면 2021년도 1월이라고 해서 귀속 연월이 들어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월달 급여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급 일자에 가서 우리가 코드돔 F2번 또는 멀티를 누르면 등록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등록된 정보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월 달에 급여를 주는 일자를 등록한 사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면 우리는 급여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귀속월에 지급월이 없습니다. 급상여 지급일자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메뉴로 이동하겠냐고 아예 보여줘요. 그럼 저희는 예 누르면 그 메뉴를 곧바로 열어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급상여 지급일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 그래서 이 기초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있고요. 요거를 지금 오픈한 부분입니다. 그럼 들어와서 우리 이제 요거 등록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회사의 규정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규정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계전자는 취업규칙상 2021년도 급상여 지급 일자를 ERP에 등록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취업규칙 13조에 이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대한 일자 규정이 있나 봐요. 자,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제12조. 아니, 12조가 뭐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12조가 앞에서 인사급여 환경설정 부분에 영향을 줬던 자리예요. 네, 우리는 무슨 부분? 생산직, 사무직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우리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12조 조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12조에 있었던 근태 기간을 직종별 급여 형태, 연봉, 월급, 시급에 대하여 해당 월 며칠에 25일에 준대요. 재밌는 건 여러분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계산을 해서 25일에 주면 미리 주는 게 되거든요. 뭐 이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겠다고 하고요.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 본사는 사무직 연봉과 월급에 대한 부분만 설정하면 되고, 이 세계전자 인천지사는 사무직, 월급과 생산직에 대한 부분만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이 사람이요. 벌써 무슨 부분? 아니, 본사에는 누가 없다. 생산자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인천지사에는 우리 무슨 부분? 아니, 지금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인천지사에 관리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무직으로 분류시켜서 월급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실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시급을 준다. 이것도 본인들이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다 빼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그렇게 정리 끝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4조에 가서 봤더니 우리 상여 지급 방식과 지급일이란 부분이 들어져 있어요. 자, 상여의 지급 방식은 자,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자 여러분 지금 1일부터 말일까지 중간에 들어온 사람. 자, 그럼 이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을 아니하고. 자, 그런데 퇴사자의 경우에는 무엇한다? 일할 계산해서 주겠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 지급 회수라는 부분에 가서요. 우리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다. 아니, 급여와 관련된 이 지급 회수 부분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급여 구분에 가서 급여라고 선택하면 여기 입사자, 퇴사자, 상여 계산이라는 부분 있죠. 이 자리가 아예 선택이 안 되게끔 떠요. 근데 지급 회수 부분을 입력하고 급여 부분에서 상여를 선택하면 이 자리 선택하라고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 와서 요 부분 무슨 부분 여기 사무직 연봉 월급 이거 계산하는 걸 여기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상해 지급 일자는 우리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급 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자, 그리고 우리 지급하는 직종과 급여 형태를 봤더니 우리는 사무직에 월급직에 있는 사람들, 월급제인 사람들만 주겠대요. 그러면 사무직 월급제가 아닌 사람은 상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단의 지급 횟수라는 부분에 가서 지급 일자부터 순차적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급 일자는 우리 급여나 상여를 언제 줄 건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급여는 며칠 날 준다겠죠? 해당 월 25일에 준다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급 일자에 가서 2021년도 1월 25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동시 발행에 가셔서 코드돔 F2번을 눌러보시면 자, 용어가 동시와 분리가 나와집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회사는 급여는 25일 날 주죠. 네, 상여는 언제죠, 여러분? 매년 우리 지금 3월 31일, 6월 30일 결론적으로 여러분 3월 달에 급여가 나간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3월에 급여는 25일에 나가고요. 1월부터 3월 달에 근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여는 3월 말일에 나가는 거예요. 31일에. 그러면 상여하고 급여가 같은 날짜에 나가요? 다른 날짜에 나가요? 다른 날짜에 나가죠? 자, 그래서 달리 나간다, 각자 나간다. 그러면 분리라는 의미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동시는 뭘까요? 같이 나간다. 자, 우리는 그럼 동시가 맞아요? 분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리가 맞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분리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0번과 1번. 자, 대상자 선정 부분은 요건 거예요. 내가 급여를 줄 때 지금 본사는 사무직 연봉 월급, 인천지사는 사무직 월급 생산직 시급. 자, 이들에 대해서 줄 거고 그리고 상여는 사무직 월급제 형태를 띈 사람만 주겠다. 그럼 그 대상자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0번의 버튼을 눌러서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자, 요 버튼을 눌러서 나는 요 자리에 가서 설정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0번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서는 설정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저장되지 않았는데 저장하겠냐고 묻네요. 그냥 예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가서 나는 여기에 사원을 불러들여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저희가 급상여 지급 일자에 있는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대상자 선정에 있었던 누구 이 키가 또 왜 갑자기 안 먹을까요? 자, 이 자리에 있었던 선택이 돼버려서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그 키만 지금 잠깐 불려드릴게요. 그리고 분리를 선택할 거니까 분리. 자, 이렇게 나온 부분에 여기 사용자 직접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요거를 누르면 우린 다시 갔다 올게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가면 이렇게 저장하겠냐고 묻고 자, 누르면 여기 대상자 선정 버튼 보이죠, 여러분? 요거 눌러서 여기에 사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되셨어요? 내가 급여 줄 사람들을 내가 세팅해서 여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떤 기능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급상의 지급일자에서 여기서 설정하는 걸 더 많이 선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저처럼 여기 하나 더 넣으신 분들은 삭제시켜 주시면 되고요. F5번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순번 1번 라인에 가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됐어요, 여러분? 요 대상자 선정 요건에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요거 입력하시고 시험은요. 아주 재밌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색을 좀 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어차피 급여 부분을 보면 표시가 나는데 여기다 콧해요. 이렇게 급여, 상여 이렇게 넣는 분들이 계세요. 넣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비고라는 참조로 자기들이 표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급여 구분에 가셔서 우리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급여와 상여가 뜨죠. 자, 우리는 지금 급여 먼저 넣을게요. 급여 확인. 자, 급여 선택하면 여러분 제가 입사자, 퇴사자, 상여 계산 아예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예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사업장에 무슨 부분? 사업장의 직종의 급여 형태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을 해주시고 직종에 가서 코드돔 눌러주시고 우리는 사무직에 있으니까 사무직을 선택하시고 자, 급여 형태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쫙 4개가 뜨겠죠. 자, 우리는 연봉부터 갈게요, 여러분. 연봉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자,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첨본 사업장 선택해 주시고 우리
무슨 부분? 사무직 선택하시고 월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본사에 대해서는 설정이 끝난 거죠.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인천지사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보시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상단에 무슨 키가 있다? 일괄 등록키가 있다. 자 그러면 일괄 등록키를 클릭하시고 사업장을 선택하세요 라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멀티나 코드돔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는 본사는 벌써 등록했으니까 인천지사. 자 이게 등록하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이 동일할 땐 여러분 본사와 인천지사 같이 해도 돼요. 이 체크박스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지사만. 자 확인 눌러주시고 우리 상여는 아니에요. 지금 급여니까 이 자리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상여였을 때만 입력.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사무직 월급. 그럼 사무직 자리에서 급여 형태 월급 자리 체크. 자 그리고 생산직 시급. 그러면 생산직 자리 가셔서 시급을 선택. 아 우리는 지금 급여 형태 있는 사람 다 주는데요. 그럼 전체 선택하면 쫙 뿌려지겠죠. 자 우리 이렇게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이거 입력할 때 여러분 F2번 누르거나 해서 이게 다 하나씩 불러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뿌려지죠. 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2월 달에 가볼게요 여러분. 2월. 그러면 귀속 연월을 몇 월로 바꿔주시고 2월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급일자를 넣을 건데 여러분 자 이 부분에요. 우리가 1월 달의 체계와 2월 달의 체계가 동일하다. 뭐가요? 급상의 지급일자 등록하는 정보의 체계가. 그러면 여기다 타이핑 다시 치지 마시고 상단에 무슨 키를 눌러라? 전월 복사키를 눌러라. 이거 당연히 시험 문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 4월달 급여 줄 건데 3월에 등록했던 누구를 급상여 지급일자를 복사하여 사용하며 우리 상용직 급여 계산을 해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전월 복사라는 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1월달 정보가 있죠. 자 그럼 1월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자료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일자와 상여 지급기간이 있었다라면 꼭 수정하세요라는 안내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사 기능이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5일형 지급일자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2021년도 2월 25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변경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다 끝났으면 불안하시면 조회 버튼 한번 눌러서 완벽하게 저장해 주시고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3월에 가겠습니다. 자 3월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전월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1월 달 걸 복사할 건지 2월 달 걸 복사할 건지 월을 선택적으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2월 복사해 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 나왔으니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지급일자 가셔서 2021년도 우리 며칠 넣어주시면 되죠? 1월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3월 2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사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3월 달에 상여가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급일자에 3월 31일을 넣을게요. 자 2021년도 3월 31일. 자 그리고 엔터. 자 우리 급여는 25일, 상여는 언제? 말일. 그러면 분리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엔터. 아유 난 비고라는 표시 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치셔도 된다겠고요. 자 그리고 급여 구분 자리 가셔서 우리는 F2번 눌러서 누구 선택한다? 상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입사자, 퇴사자, 상여 계산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죠. 그럼 이 회사 기준은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무엇하지 않겠다? 상여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제외인 거죠. 자 그런데 퇴사자의 경우는 상여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F2번 누르시면 제외인지 월로 계산해 줄 건지 일할 계산할 건지 월일인지 그럼 여러분 이거 앞에서 우리 환경 설정 때 벌써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일할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월일 선택하면 여기 기준일수 넣어야 그걸 기준으로 무슨 부분 한 달치를 줄 건지 일할 계산할 건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그럼 여기 사업장 부분에 가셔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무직 월급에 대한 사람만 무엇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상단에 우리 일괄 등록키 쓸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업장 부분을 코드 도움으로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사에도 뭐가 있고요? 월급이 있고 지사에도 월급이 있죠.
그러면 본사와 지사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 체크를 한꺼번에 하셔라. 그리고 확인. 각각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자, 상여 지급 기간에 가셔서 우린 언제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31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무직 자리에 가셔서 월급 자리만 체크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여기 사업장 2개가 들어오면서 직종과 급여 형태, 그리고 시작과 종료, 일수가 들어와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쓰는 부분이에요. 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요거 12월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12월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인데 3월까지 가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되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소요되는 건 생략할게요. 다만 상여 복사하는 거 유의사항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저희가 6월로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소월 자리를 6월로 돌아가 주시고요. 상여만 볼게요. 자, 그럼 상여도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월 복사키를 눌러주세요. 자, 전월 복사키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 들어오는데 여기 상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여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치라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지급일자는 6월 30일로 고쳐주시면 되죠. 2021년도 6월 30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이 1월부터 3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리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내려오셔서 이 자리 고치겠다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거 복사해서 적용하는 거 얘기했더니 우리 이 부분 때문에 2021년도 4월 2일 넣고 엔터를 쳤더니 메시지가 떠요.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이 무엇됐다? 잘못됐다. 자, 무슨 얘기냐면 끝나는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근데 시작하는 날짜가 4월 1일이에요. 그럼 컴퓨터에서는 아니 왜 날짜가 이래? 왜냐면 끝나는 날짜가 3월이면 우리 시작하는 건 1월, 2월, 3월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월이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종료일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까 6월 30일이잖아요. 2021년도 6월 30.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지금 요 앞에 가셔서 2021년도 며칠이죠? 우리 3월 때까지 줬으니까 4월 2일부터 갈 거죠?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고치는 방법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러분 우리 타이핑 쳤던 거 가져다가 복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복사도 반드시 종료일부터. 자, 이 자리에서 컨트롤 C 내려오시고 무엇 하셔라? 컨트롤 V. 자, 바뀌었죠, 여러분? 위에 시작일자 가셔서 컨트롤 C 하시고 아래쪽에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상여에 대한 걸 복사해서 적용하라고 했을 때 이 지급기간 반드시 고쳐주셔라. 근데 어디부터 고쳐라? 뒤에 거부터 고쳐라. 종료일부터 수정.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우리,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 뜨는 건요. 제가 지금 클릭했던 부분에 뭔가 인식이 잘못돼서 잠깐 떴던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렇게 등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린 지금 현재 뭘 가보냐면 우리 여러분 앞에서 뭐 등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수당 공제 등록했던 거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자리 좀 가볼게요. 자, 열어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지금 메뉴를 닫아버려서 우리는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을 열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 같이 닫았었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셔서 급여의 구분은 누구로? 급여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급공제 구분은 지급으로. 자, 2021년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마감 취소 눌러주시고 암호는 없으니까 확인. 자,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기본급의 귀속 연월 탭에 가시면 우린 지금 현재 3월까지 입력하고 중간 건너뛰고 6월이 들어와져 있었어요. 자, 급여 구분에 갔더니 급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여기 급여 구분에 급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체크박스를 놓고 봤을 때 상여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급여라고 넣었던 부분 요거랑 매핑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장근무수당, 그리고 직책수당, 그리고 우리 식대 보조수당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런데 우리 식대 보조수당은 3월에 안 줘요. 그러면 여기 흰색이죠, 여러분? 우리 마우스로 클릭. 자, 해지돼요. 그럼 3월 달에 식대 보조수당은 항목에 안 떠요. 어디에? 상용직 급여 입력 부분에 지급 항목에
그래서 이 체크박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됐을까요? 자, 우리 지급 봤으니까 공제 쪽도 한번 볼게요. 자, 엔터 해주시고 그러면 국민연금부터 쭉 내려와 보시면 여러분 설정값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 자리를 다시 설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메뉴를 왜 종료하라고 하면 메뉴를 종료해버리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종료하는 쪽을 더 선호하고요. 자, 우리 상여도 한번은 볼게요. 상여는 요 자리가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급을 선택하시고 2021년도 상여. 그럼 급여 쪽에는 체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상여 쪽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죠? 됐어요? 네, 요 부분까지 되어야 우리 상용직 급여 입력에 우리 그 지급하는 날짜 선택하고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항목만 어디에 지급 항목에 또는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지급 공제 항목은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닫기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매월 정보를 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어디까지 등록이 됐고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내용을 한눈에 보고 싶대요. 그러면 뭘 보시면 된다? 연간 조회 키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간 조회 키를 누르시면 지금 제가 화면을 다시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1월, 2월, 3월, 6월. 자, 우리는 4월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 확 보이죠? 자, 그리고 내가 선택한 5월에 어떤 직종과 어떤 급여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아래쪽에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다시 달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여기 글씨 바뀐 거 보이죠, 여러분? 네, 월간조회 눌러주면 달로 돌아갑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등록까지 끝나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항목이 안 뜨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지금은 항목이 들어온다는 걸 볼게요. 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가셔서 우리 2021년도 1월 지급 1에 가셔서 우리 코드돔 F2번 또는 멀티를 누르면 이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근태 갈게요. 근태. 근태 집계 데이터 입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간 곱하기 누구 이런 식으로 넣었던 부분은 이 시간이 비어 있으면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입력했던 근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어느 부분에 앞부분에 지급 공제 항목에 등록했던 정보 있죠? 거기에 산식을 가져다가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급여관리 쪽에 있는 근태 결과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이거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와져 있는 노 내용을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1월, 2월만 넣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의 2021년도 생산직 조영민 사원의 근태 집계 데이터이다. 자, 1월부터 3월에 근태 데이터를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근태 결과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근태 결과 입력 메뉴에 누르셔서 기속 연월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급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F2번 누르셔서 우리는 1월 25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과 우리 다른 사항은 선택하지 않을게요. 여기 조회 조건에 대한 부분이요. 사업장이나 부서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넘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 메뉴를 처음 들어와요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자격증 시험 보러 가셨을 땐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벌써 이 부분이 되어 있어서.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태 부분을 얘기하려면 일이라는 표현도 필요하고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일과 시간 앞에 총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회사가 근태 관리할 때요. 지각한 종업원, 우리 조퇴한 종업원, 우리 외출한 종업원 그것도 관리를 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용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설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선택해요. 이해되셨어요? 아유, 나는 전부 다 뿌리고 그냥 할래.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쓸래. 그러면 여기 S자 써있는 자리를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자, 요 바닥에
본문 바닥에 쫙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프로그램을 처음 씁니다 라고 할 때만 하는 작업. 됐어요? 자, 우리 누구 가시면 될까요? 우리 지금 조영민 씨. 자, 그럼 조영민 사원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1월은 우리 며칠 일했고요? 20일. 자, 그리고 정상 근무 시간은 160시간. 자, 근데 연장이 3일이 있었고요. 그 3일 동안 했던 연장이 8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근무일별 근태 집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내용을 넣는 거예요. 우리 평일 정상 근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줄 일수 며칠이요? 20. 근데 여러분 시간 낼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여러분? 160시간이면 160이죠. 자, 00인데 이 00은 안 넣어도 엔터 쳐도 자동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겠죠. 자, 우리 평일 연장 근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평일 연장 근무 요 바로 아래 있죠. 자, 며칠이에요? 3일. 근데 여러분 8시간이네요. 그럼 어떻게 치시라고요? 00800. 자, 00800이라고 넣어주셔라. 또는 00이었을 땐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누가 들어온다? 총 근태 일수와 시간이 이 자리에 작업이 되져요. 됐을까요? 그럼 우리 여러분 계산식을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등록했던 정보 가지고 계산할 게 있지 않았었나요? 자, 우리 조영민 사원은요, 생산직이에요. 그리고 시급직. 자, 그러면 조영민 사원의 총 정상 근무일이 아니라 총 정상 근무 시간. 네, 곱하기 호봉 테이블에 등록된 시급을 곱해서 무엇 하겠다? 우리 기본급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연장 수당도 있었죠. 그러면 총 연장 근무 시간 8시간 곱하기 그리고 호봉 테이블에 있었던 기본급이 있겠죠. 그 부분에 몇 배를 준다. 1.5배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 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우리 2월 달도 넣어볼게요. 상단에 2월을 선택해 주시고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급 일자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조회 요건 변경 안 할 거고 사업장 선택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조영민의 커서를 두시고 자, 평일 정상 근무 시간은 20일에 160. 자, 그럼 요 자리에 20일 넣어주시고 160시간 넣어줍니다. 자, 평일 연장은 5일이고 10시간이에요. 자, 5 넣어주시고 우리는 10시간이니까 010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아래쪽에 또 집계가 되어집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이 옆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린 지각 조퇴 얘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 자, 그러면 미리 하나 봐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따라하기에 지금 이렇게 근태를 넣으면 우리 어느 부분에 상용직 급여 입력에 가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160 곱하기 12,000원이잖아요. 기본급은.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우리 생산직의 시급직은 기본급의 산식을 무엇으로 넣어주었다? 총 정상 근무 시간 160시간에 우리 호봉 테이블에 있는 기본급을 가져와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산식은 들어져 있고 지금 근태 160 가져왔고요. 자, 이 120은 아니 우리 12,000원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자, 인사정보 등록에 가셔서 조영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정보 탭에 가시면 우리 호봉의 번호가 있죠. 3호봉. 자, 그리고 얼마예요? 12,000원. 이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수업할 때마다 계속 점검해드린 부분 있죠. 그런 자리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ERP로 급여는 아예 작업 못해요. 그래서 ERP 인사가 회계보다 어렵다라고 많이들 느끼는 게 그런 부분. 이게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 취득했는데 못 쓰는 이유를 계속 회사에서 물어봐요. 저한테도 추천하고 나면 아니 교수님 추천해준 학생 너무 일을 못해요. 그럼 저도 민망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종업원들 대부분 보면 ERP 쓰는 회사예요. 근데 자격증은 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자료를 가져다가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무 미흡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계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 이런 160시간 곱하기 12,000원 하면 192만 원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연장 근로는 우리 아까 8시간이었고 12,000원 곱하고 1.5배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나오죠.
됐을까요? 자,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근태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럼 근태 작업 다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우리 상용지 급여 계산을 시작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